안녕하세요. 지금 10시 36분이네요. 네, 지금 All About Education Series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챗GPT, AI, 이 시대의 신교육에 대해서 주제를 잡았는데요. 오늘은 저뿐만 아니라 특별한 게스트를 초청했습니다. ISS International 스쿨이 오늘 함께 특별히 해주셨고요. 그래서 ISS에서 Mr. Akbar Hussein, Head of IB Diploma Program,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선생님, Miss 지민 킴,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선생님께서도 참여하셨는데요. 오늘은 제가 먼저 이 챗GPT AI 시대의 신교육에 대해서 좀 디스커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ISS 게스트 분들이랑 함께 Q&A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앤킴이라고 아카데미 프렛의 원장인데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7살 때 한국을 떠나서 홍콩, 태국, 싱가포르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저는 이제 로컬 학교를 다녔었는데요. 어, 홍콩, 태국에서는 이제 인터내셔널 국제학교를 다녀왔다가 싱가포르에 와서는 래플스 로컬을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졸업한 후 미국에서 10년을 살게 됐는데요. 미국에서 저는 유펜에서 바이오 엔지니어링 하고 파이낸스 at 월튼 같이 공부하고 그다음에 졸업한 후 월스트리트 파이낸스에서 14년을 일했습니다. 네, 그래서 금융계에서 오랫동안 모든 분들 뮤트 부탁드립니다. Hi team, please make sure everyone is on mute. So there are no disruptions going forward, please. 네, 그래서 그 미국에서 금융계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금융계에서 JP Morgan, UBS에서 투자하는 일을 헬스케어 투자하는 일을 하다가 이제 14년 동안 일하다가 제가 이제 큰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많이 체험한 leadership, communication 이런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좀 더 쉐어하고 좀 더 이제 트레이닝 시켜주고 싶기 위해서 이제 아카데미 프렛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카데미 프렛에서는 이제 진짜 우리 향후 학생들이 세계 무대에 떳떳이 이제 아주 confidently 아주 네, 자신 있게 글로벌 무대에 서서 이제 멋진 일을 할 수 있기 위해 저희가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오차드에 네, 있습니다. 그래서 오차드 니안시티에 있으니 연락 주시면 네, 방문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하는 역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맞는 학교에 입학하고 전학할 수 있기 위해 저희가 매칭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학습 관리하는 거를, 성적이 아주 중요하죠. 바탕이죠. 베이스이죠. 그래서 이제, 학습 관리도 잘 할 수 있기 위해, 저희 한 100여 명의 선생님들이 함께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 입시 잘 할 수 있기 위해 전략을 세우고, 모든 스펙 스토리텔링을 잘 할 수 있기 위해 저희가 이제 서포트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이런 아시아, NUS, NTU, SMU, 홍콩 외에 이제 미국 명문 대학들, 미국, 영국, 호주 명문 대학들을 톱 50권 안에 있는 네, 대학을 잘 입시할 수 있기 위해 저희가 많은 액티비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챗GPT AI 시대의 신교육이죠.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크게 세 가지 질문을 Q&A를 제가 잡아서 설명해 드릴 예정인데요. 첫 질문은 이 명문 대학들은 과연 이 챗GPT AI에 대해서 지금 챗GPT가 이번 해에 몇 달 전에 런칭됐었죠. 그래서 이 톱 대학들은 과연 대학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를 위해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해 나가는지 이렇게 먼저 prepared remarks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ISS 실제로 제 의견만 듣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 학교 선생님들 담당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셔요.
네. 그래서 이거는 첫 질문입니다. 대학들은 과연 챗 GTP AI 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그래서 이거 제가 최근에 싱가포르에 이제, 펜 포워드, 유펜 알럼나이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펜 엔지니어링 딘, 하고 펜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 현장에서, 모습인데요. 그래서 챗 GTP에 대해서 프라이빗 세션으로도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얻어와서 제가 오늘 공유 드리는데요. 이렇게, 네. 여러 대화 후 제가 이렇게 요약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챗 GPT가 처음 나왔을 때, 크게 이제, 세 가지 반응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챗 GTP AI 툴이 이제 런칭된 후 바로 긴급 프로페서 미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네, 펜에서 미팅을 해서 이 툴에 대해서 콜 다이얼로그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다이얼로그 통해서 우리 교수님들께서 크게 세 가지 반응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은 alarmed, 경악하신 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냥 궁금하신 분들, curious 하신 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아주 긍정적이게, enthusiastically 생각하시는 그 교수님들,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다 믹스된, 이렇게 반응이 믹스된 교수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악하는 교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These tools can be sophisticated plagiarism machines. 표절 절대 안 되죠. 네, 아카데믹 계에서는 표절은 no no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Professor Eric Orts, Wharton Legal Studies and Business Ethics. 이분이 그 ChatGPT와 AI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세련된 표절 머신 이렇게 표현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진짜 궁금하다. 과연 이런 챗 GTP와 이런 AI 툴이 뭐를 과연 할 수 있는지 그냥 배우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셨고 그 다음에 아주 exciting하다. 진짜 이게 transformational 그 다음에 진짜 우리 시대를 흔들 수 있는 이런 아주 멋진 exciting 툴이다. revolutionary change를 할 수 있다. 네, 이런 네, 교수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을 보이셨는데 많은 이제 디스커션 후 현재 지금 세 가지 또 이제 크게 서머리를 말씀드리자면 크게 미팅 후 교수님들께서 이런 명문대학의 교수님들께서는 이런 세 가지 컨클루션을 맺었다고 당분간 맺었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은 첫 부분은 이 챗 GTP 하고 AI 도구는 이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지만 실제 이제 학습적인 부분 이것을 100% 대체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고 네 이런 결론이 처음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결론은 이 교수님들은 이런 학생들이 이런 도구를 사용하니 사실 시대가 발전하면서 이제 이런 테크놀로지 툴들이 발전되면서 이런 도구를 사용하면서 작품이 조금 더 한층 높은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련된 아이디어를 우리 학생들이 내기를 원하고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멘트였습니다. 교수님들은 그래 그럼 챗 GTP 있으니 readily available이니 그럼 사용해 보렴 하지만 이 과제나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은 챗 GPT가 우리 학생들에게 그냥 simply 말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훨씬 더 complicated, 더 복잡한 question, 문제들을 풀어야 된다는 거를 알아두세요. 그래서 챗 GTP를 물론 가서 사용하지만 그것보다 더 세련된, 더 멋진, answers, 아이디어를 이제 바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 미팅 후 교수님들의 결론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대학들은 지금 명문대학들도 이렇게 긴급 미팅을 하면서 이런 의견이신데요. 그러면
그러면 이 시대에서 우리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이제 방향을 잡아야 하나요? 네, 그래서 네 가지 저희가 보기에는 이 네 가지 아주 중요한 스킬셋 이런 시대에서 이런 AI 툴 시대에서 four very important skill set를 저희가 한번 리스트업 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 디지털 컴피턴스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런 시대에서 물론 디지털 그 역량, 이런 컴피턴시, 이런 도구를 물론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컴피턴시를, 스킬을 먼저 쌓아야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데 이 디지털 툴을 사용한다고 이게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위에 critical thinking and problem solving, 이 비판적 사고와 problem solving,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챗 GPT는 사실 이런 정리를 해서 인포메이션을 전달해 주지만 problem solving을 우리 학생들이 실제로 그거를 이제 answer를 가지고 거기서 한층 더 높은 critical thinking하고 problem solving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는 챗 GPT는 사실 이게 리서치를 보면 챗 GTP는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거를 챗 GPT가 이제 서머라이즈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챗 GPT와 이런 AI 툴은 현재 critical thinking이나 problem solving 하진 않아요. 그냥 흔히 이제 알려진 그 인포메이션을 다시 프로세싱 해가지고 서머라이즈 해주는 툴이거든요. 그래서 critical thinking, problem solving, 그 다음에 ethics, judgment, 윤리와 판단력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 학생들이 저희가 꼭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요즘 학생들과 수업이나 뭐 extended essay, IA 이런 거 코칭할 때는 보면 챗 GTP에 먼저 학생들이 바로 달려가서 바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챗 GTP가 이제 딱 이렇게 말해주는 답이 맞는 답이 아니에요. 그 안에 여러 틀린 부분, 틀린 내용, 왜냐면 팩트 체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그냥 첫 단계의 리서치이고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잘 분석하고 잘 판단하고 조금 더 깊은 리서치를 해 가면서 네,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마지막은 이런 이 시대에서 사실 챗 GTP를 사용해서 대학 입시 에세이를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챗 GTP가 내주는 답이나 에세이는 깊지가 않아요. 셀프 리플렉션이 없습니다. 진짜 그냥 되게 boring하고 맞는 말이고 grammatically correct, 그래머가 다 맞고 하지만 깊지 않고 진짜 학생의 캐릭터, 학생의 컬러가 없어요. 머신, 로봇 답이죠. 그러기 때문에 대학 입시 에세이 특히 이 부분에 이제 대학 입시 에세이 쓸 때는 셀프 리플렉션하고 스토리텔링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대학 입시 에세이 쓸 때는 챗 GTP를 사용하면 절대 안 된다고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큰 네 가지 중요한 스킬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당장 우리 학생들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저는 이제 학습적인 부분, 아카데믹한 부분은 이따 이제 우리 ISS 학교 분들하고 같이 한번 Q&A를 통해서 아카데믹 부분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지금은 이제 대학 입시 관점에서 이제 향후 아카데믹, 하이스쿨, 그 다음에 대학 입시를 앞둔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하나요? 네, 당장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대학 입시하는 과정은 제가 여러 우리 All About Education Series 웨비나를 통해서 계속 같은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스토리텔링이 아주 중요합니다. 대학 입시 과정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학생에 대한 진짜 특징,
special character, special color, 우리 특별한 학생만 그 학생에 맞는 그 프로파일이 뭔지, 스토리텔링이 뭔지 그게 잘 이제 드러나야 되는데요. Sportsmanship, leadership, 뭐 global citizenship, academic excellence, resilience 이런 부분 모든 거를 종합해서 이제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고 Miss Min, I believe there are people in the waiting room. 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을 이제 스토리를 잘 담아서 이제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씩 뭐 recommendation letters, interview, personal profile, essay, 학생이 완성한 뭐 그 성적뿐만 아니라 완성한 이제 portfolio of work, research, IA, extended essay 이런 거를 다 하나씩 종합해가지고 이 멋진 루브릭 큐브 잘 맞춰서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려면 물론 이제 에세이뿐만 아니라 유니버시티 요즘은 이제 대학 인터뷰도 지금 많이 진행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과정은 이제 학생을 360도 진단해서 학생에 대한 거를 이제 잘 진단해서 파악해서 전략을 세우고 그 학생에 맞는 스펙, 그다음에 목표를 두고 저희가 잘 준비하고 물론 학생의 갈 길, pathway, industry pathway를 맞춰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 그다음에 portfolio of work를 통해서 이제 스펙 프로파일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금 학생이 뭘 해야 되는지 한번 5가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이제 리스트업 해 드렸는데요. 그래서 굳이 저희랑 이제 같이 학생 이제 프로파일 작업을 하지 않으셔도 이 5가지를 노트하셔서 꼭 이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할 것은 처음 디지털 툴즈를 체험하고 사용하는 거를 꼭 추천합니다. 물론 학교에서 이거는 챗 GTP 사용하면 안 돼. 그러면 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다가오는 겨울 방학 때 진짜 살짝 시간 여유 있을 때 이 디지털 툴즈 챗 GTP뿐만 아니라 뭐 크리에이티브 이런 그래픽 만드는 AI 툴 이런 거 재밌는 게 되게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유튜브나 게임만 하지 말고 이런 거를 한번 익스페리먼트 하는 거를 꼭 추천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이렇게 이제 이 툴은 이런 거를 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직접 체험하고 직접 느끼는 거를 그것이 첫 단계인 것 같고요. 다음에는 아주 좋은 습관과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디지털 툴을 체험하지만 이 디지털 툴을 어떻게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사용하는지를 그 판단력을 꼭 길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업 진행하면서 흔히 이제 요즘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일어나고 있는 것은 학생에게 저희가 만약에 이제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봐. 이 주제 아니면 뭐 E나 I에 이런 거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주제가 세워졌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바로 생각하지 않고 바로 챗 GTP에 달려가서 창에다가 바로 입력합니다. 그래서 챗 GTP 이렇게 답이 나왔네요. 그럽니다. 근데 그러면 그게 답이 아니에요. 이런 챗 GTP 툴을 사용해서 인터넷에는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게 시작점이고, 이거 읽어보면서, this is an interesting idea. 이 아이디어 좋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네. 이런 판단력을 기르고, 거기서 리서치 플랜, 전략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건 학생이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챗 GTP는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 조금 더 검색해보고,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좋겠구나. 이런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챗 GTP 나온 내용을 그냥 커피 페이스트해서 숙제 다 했구나.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plagiarism, 표절이 되면 절대 이게 아카데믹에서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expulsion, 그 다음에 특히 IB
organization에서 표절된 부분이라 하면 진짜 문제가 되고 디플로마 취소되고 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챗 GTP에서 나오는 내용을 통째로 커피 페이스트해서 쓰면 절대 안 되고 그 내용을 더 분석하고 더 애널리시스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리서치를 할 건지 내가 생각하는 critical thinking, 내가 생각하는 이런 플랜을 세워서 전략을 세워서 더 깊게 이제 네, 에세이 플래닝을 하거나 네, 아예 이 리서치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뚜렷한 학생의 프로필과 스토리텔링을 준비해야 합니다. 네, 대학 입시, 네, 대학 입시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토리텔링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 대학 입시 기간이죠. 12월, 1월. 지금 우리 시니어 학생들은 열심히 우리 대학 입시 에세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챗 GTP는 아주 로보틱한 보이스로 그냥 average로 그냥 에세이 결과물이에요. 챗 GTP 이런 AI 도구들은 average 데이터 애널리틱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흔히 featuring된 내용을 summarize 해서 그냥 average로 제일 average 평균으로 에세이를 써줍니다. 근데 명문 대학을 입시하려면 평균 에세이를 제출하면 안 되죠. 진짜 그 평균을 넘어서 아주 깊은 스토리텔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챗 GPT로 예쁜 에세이를 썼다. 절대 안 되고요. 진짜 우리 학생의 뚜렷한 컬러, 뚜렷한 보이스 스토리텔링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주 깊게 학생이 우리 자기만한 인더스트리, 커리어 파스를 잘 파악하고 그거를 깊게 들어가고 이제 전문성을 쌓아야지 그런 아주 깊은 보이스, 내가 향후 왜 꼭 이 과에 가서 이 대학에 가서 내가 왜 이런 거를 준비하고 공부하고 향후에 어떤 일을 할 건지 이렇게 깊게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려면 어느 과, 과연 뭐가 나한테 맞는지 그거를 파악하는 게, 네, 넘버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세대 앞서가는 프로젝트, 뭐 인턴십, 리서치 프로젝트, 혹은 IA, extended essay 이런 거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자기과 진짜 자기한테 맞는 경험과 스펙, 네, 이런 거를 쌓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저희가 저희가 이제 우리 학생들과 작업하면서 느낀 것을 저희가 한번, 네, summarize 해드렸고요. 이제는 이제 ISS 인터내셔널 학교 분들과 Q&A 진짜 실제 이제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에듀케이션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Q&A 통해서 한번 들어보셔요. 그래서 ISS 학교 싱가포르에서 계시는 분들은 네, ISS 학교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ISS 학부모님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ISS 국제학교는 진짜 여기 이제 픽처 포토에 나온 것 같이 진짜 엄청 예쁜 그 숲속에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엄청 낭만적인 우리 학교 캠퍼스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ISS에서는 진짜 커뮤니티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캄퐁 스피릿이라고 싱가포르 캄퐁이 그 빌리지 스피릿이죠. 네, 이런 커뮤니티 스피릿이 아주 강해서 진짜 작은 클래스 사이즈랑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과 지도하시는 분들과 커뮤니티 스피릿이 아주 강하고요. 그 다음에 ISS 국제학교에서는 이제 IB 월드 스쿨입니다. 그래서 IB 디플로마 11학년, 12학년 학생들은 IB 디플로마를 해서 이제 IBDP 혹은 IB Certificate 혹은 American High School Diploma를 받아서 이제 졸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ISS 학생들 꽤 있는데요. 보면 이제 ISS에서는 특히 이제 English as an Additional Language, 영어 서포트가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 바로 이제 싱가포르로 오신 분들, 특히 그 자녀분들, 우리 학생들이 특히 이제 영어 서포트를 잘 받으면서
잘 싱가포르에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ISS 국제학교에서 Mr. Akbar Hussein, Head of IB Diploma Program. 그래서 우리 11학년, 12학년 IB Diploma 네, 헤드 분 오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어 선생님 김지민 선생님 같이 조이닝 하셨습니다. We'd like to welcome Mr. Akbar Hussein, Head of IB Diploma Program for ISS International School, and also like to welcome Ms. Jimin Kim, who is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eacher at ISS International School. Welcome, Mr. Akbar and Ms. Jimin. Hello, hi, welcome. 안녕하세요. Welcom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ay I just request for a very a short introduction of yourselves, Mr. Akbar and Ms. Jimin? Okay, Ken. I will start with myself. Hi, everyone. Thank you for the invitation today to be part of the webinar today. So I am Akbar. I'm actually the head of IB Diploma Program here in ISS International School, and this is actually my 6th year here in the school. But I've been in the education industry for about 20 years or so. All right, so I have handled multiple curricula all the way from the Singapore Cambridge curriculum to the international Cambridge, Australian matriculation. I have also handled AP, right, and now IB. So there's so many things IB has to offer, and I'm excited to share on this platform. Right, so thank you for having me on board today. Thank you, Mr. Akbar. 엄청 경력 많으신 네, 선생님이십니다. IB 외에 AP, IGCSE, 네, 여러 커리큘럼 경력 많으시네요. 네, 환영합니다. Thank you, Mr. Akbar. Miss Jimin, welcome. 환영합니다,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ISS에서 MIP 언어와 문학, DP 문학 A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싱가포르에서 한 15년 이상 교육계에 몸담고 있고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러면 Q&A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첫 질문은 네, 지민 선생님한테 네, 하겠습니다. 지금 ISS에서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아예 이런 현 시대 위에 기술을 위해 어떤 트레이닝과 어떤 네, 훈련을 주고 있나요? 저희 ISS에서는요,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은 어떻게 변할까? 이때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를 정말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 현장에서 이미 인공지능의 기술이 학생들에게 정말 당연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ISS의 교육 철학은 이제 근본적으로는 미래를 예측하기에만 그치지 않고 그에 발맞춰서 준비하는 것을 본질로 삼고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벌써 1년 전부터 챗GPT가 막 출시되자마자 이를 인지하고 관심 있게 추적해 왔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교사로서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서 교직원 회의, 부문 회의, 전체 회의, 다양한 미팅을 통해 다양한 자료를 공유하고 사례들이 공유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불과 거의 한 1년 정도 된 이 시점에서 챗GPT는 학교 현장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학생들한테는 너무나 친숙하고 무조건 열고서 처음부터 확인하는 당연한 것이 되어가는 모습을 하루하루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교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는 교육을 과목별 맞춤 수업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목별로 교사와 함께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제대로 사용하는 것인지, 어디까지 활용해야 하는 것이 그 한계인지, 그 속에서 올바른 정보는 어떻게 구별해야 가야 하는 건지를 과목별로 수업에서 녹여나갑니다. 필요하다면 수업 내에서 직접 활용하면서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혹시나 모를 부정행위를 대비해서 학생들이 제출한 다양한 과제, IA, EE, Extended Essay, HLSA, 를 제출함과 동시에 카피율을 자동으로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 터닝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더불어 IB의 아카데믹 어니스트를 염두에 두고 이 가치가 학생들의 생활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교과목뿐만 아니라 도서관과도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Next question is actually for Mr. Akbar. Ms. Jimin just described to us how ISS is at the forefront of integrating technology into the curriculum and recognizing that the students will be exposed to it and integrating that into the school life as well. So from a school perspective, how does the school and the teachers prepare for this wave of technology? Okay, I think with the current trend that you see out there with technology is moving at a very fast speed, everybody's trying to catch up and everybody's trying to chase after it. And I think with the new wave of AI coming in, things are just moving in tremendous speeds right now. Now, so if you ask me how ISS is managing, we try to stay current with our digital subscriptions. So we subscribe to certain tools. So let me just give you an example for math, right? And for DP, for diploma program, we have Cogniti Access. So Cogniti is actually an electronic textbook, but what it has is actually gives a lot of autonomy to the teachers to the way they want to set the materials to the students, right? So they can assign reading sessions to all class. Or maybe they feel that one particular student is weak in a certain area, and they can just designate a learning section for them just separately compared to the rest of the team. All right. Now, more than just a digital textbook, I think it has also a good assessment system at the back, so we can actually assign questions for students to do. Now, this is just one example, and we do have many other tools where different subjects teachers use differently with the students. But I think a lot of things from the school, we support the teachers is, we understand where the needs are coming from. And we support the teachers, by encouraging them to use technology, especially with assessments that has integrated AI assessment tools. For example, they are able to diagnose the students in terms of their strengths and weakness. All right. So when teachers come with a proposal, we take a look at the proposal, and if everything is good, we support the teachers. Right. So that's one thing that we do. We also, from a leadership team, run regular trainings during our meeting sessions. And we try to drive our learning scheme of work assessments through ManageBack, for example. So we encourage teachers, or we train teachers to actually design a whole lesson plan, make sure that students have always access. Parents are also an important stakeholders. They need to know what's happening in the school with the students and their progress. So we use digital platforms to communicate this. And it's so powerful because you don't need a language medium, all right? Because all this can be translated into a language that they're comfortable with, right? Mm-hmm. So I think in that wave of technology and with AI integrations, with language capabilities, I think we are going in a very healthy direction. But of course, a lot of things can be done, can be improved, and we're still working on it. Thank you. I will try to translate this briefly for our Korean community. So 요즘 그 테크놀로지 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ISS 이제 학교 선생님들과 에서는 이제 여러 디지털 툴 이런 것을 구독하시고 그다음에 디지털 도구, 디지털 교과서, 그다음에 디지털 어세스먼트 평가 시험 이런 것도 많이 사용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인공지능 도구를 이제 사용해서 이제 많은 네, 학생들의 그러니까 수업 플랜, 커리큘럼 플랜뿐만 설계하는 부분에서 사용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잘 접근할 수 있게 쉐어해 주시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죠. 그래서 학부모님들과도 이제 커뮤니케이션 위해서 이제 여러 디지털 툴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네. 네, 김지민 선생님, 그러면 이제,
ISS에서 이제 학교 측에서 보시기에는, 이런 테크놀로지, 이런 기술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이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positive, negative는 네,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음, 가장 긍정적인 측면은요. 그 IB 교육에서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 디퍼런시에이션을 위한 보조도구로서의 아주 큰 강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교사와 상호작용을 통해 교사가 학습자의 특징을 파악하고 판단하고 설계하고 이끄는 그런 구조로 교육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AI 기술을 활용한다면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어떤 과목이나 어떤 분야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포함한 학습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를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에 기반해서 교사가 현실 상황에 학생에 맞는 개인적인, 심리적인, 상황적인 요소까지 더한다면 학생 개개인에 맞는 수준에 맞춘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인 수준의 최적화된 교육 설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또 한 가지 장점은요, 다양한 인공지능의 교육들의 활용으로 교육 현장에서의 수업 방식이 훨씬 더 재미있어지고, 다양한 수업 방식이 가능해집니다. 수학, 과학, 미술, 문학, 체육까지도 전 과목에 걸쳐서 아주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교육 기술이 다양한 방향성으로 활용이 된다고 하면 학생들이 좀 보다 더 재미있게 배움에 흥미를 갖게 되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그 학생들이 내가 배워나가는, 내가 알아내야 하는 이 지식의 값어치를 저평가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지식의 습득이 쉬워질수록 어렵게 이해하거나 어렵게 노력을 기울여서 기억하려고 하는 과정의 행위 자체를 가치평가해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게 가장 염려스러운데요. 단순히 몇 번의 타자로 아니면 몇 개의 문장을 입력하면 눈앞에 내가 원하던 그 답이 문자 텍스트로, 심지어 요즘에는 음성이나 영상 텍스트로까지 만들어져 버리기에 지식이라는 것이 노력 없이도 쉽게 얻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과정이 가장 부정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와 더불어 지식과 정보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도 간단히 설명해 주셨듯이 챗GPT가 주는 정보의 검색 기능은 우수하지만 그 자료와 정보가 주는 오류가 아주 많고 또 가장 최신 정보는 검색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단순한 접근 정보와 수용의 단계를 넘어서서 한 단계 더 높은 디지털 문해력, 비판적 정보 문해력, 메타 인지론적인 사고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Mr. Akbar, so Miss Jimin actually spoke a lot about the positives and negatives, and she also wonderfully summarized what students need to do when they're using tools like ChatGPT. But we'd also love, from the perspective of an IBDP coordinator, what is your advice for students? Because we want to make sure there's no misuse of these wonderful tools and that they're aware of the consequences if it's used inappropriately. And would love your advice on how can we use this technology in the most positive, helpful way. Yes. Okay. Thank you for that. Technology on one end is very good, but it can also be very detrimental to the success of a student in the way they learn, they perceive things, right? So we train our students to be responsible with the use of technology, and it's something that we cannot run. We can't stop them, right? You say, no, you can't use ChatGPT. No. I mean, sometimes it's difficult for us to gauge, whether they have used or they have not used the technology. Now, the only thing we can train them is how to use it responsibly and to make their learning better, to make their writing better. So usually, like in some sessions, I do encourage students to use ChatGPT, but I tell them,
use it to get a structure for you. Right? Sometimes they have all this thinking, but they don't have a structure in mind. So you can use ChatGPT to help you with the structure. And then you have a certain idea, but you don't know how to put it in. Right? So get ChatGPT to help you with that brainstorming. So it's more on the research part, more on helping you with what you need to come up with a proper structure. All right. And then the writing still has to be original. So I always tell students, the teachers know who you are, what your capabilities are. And especially in the ISS context, we are a small schools and we all like a family. We know each other. We know the strengths and the weaknesses of students, right? And one day we know that a student is only capable of doing so much. And another day they came up with something wonderful where we know that the student would not have written this on their own. And definitely that triggers an alarm, right? And then we engage a conversation with the students. So tell me, what's the process? All right. So what do you understand from this? All right. So if they're not able to explain the process, explain the thinking, then of course this creates a red flag for us to investigate further. So that's how we actually handle. But of course, we encourage them to use technology, but with the right mindset and with the learning mindset. All right. So I think it's not just ChatGPT, right? It's also any research journals. And we also share our personal experience, how we can be inclined just to lift and then write. So we have academic honesty policy in place, and IB also mandates that. So we also, I won't use the word threaten students with that, but I do tell students, look, we have an academic honesty policy. For any reasons we suspect that this is not your work, I'm sorry, I can't submit your work to IB. All right. And, you may have to face the consequences. So sometimes it's like a carrot and stick approach as well. Understood. What are these? First I will translate briefly, and Sure. then I had a question from what you said. 네, 악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인공지능을, 이런 기술은 좋지만, 학생들한테 좋지만, 학생들의 학습적인 부분을 저해할 수도 있으니, 네, 챗GPT 이런 툴을 사용을 멈출 수는 없다고 하시네요. 학생들이 물론 사용을 시도해 보겠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ISS에서 이제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요. 예를 들면 이제 구조, 스트럭처링 하는데 이제 도움을, 챗GPT 도움을, 네, 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이런 것도 이제 챗GPT 사용해서 첫 시작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리서치 하는 부분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지만, 글 쓰는, 라이팅 부분은 여전히 이제, 자기 자신, 써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ISS는 아주, close community, 아주 작지만 아주 이제, close한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딱 보면 아신다고 하시죠. 네, 그래서 딱 아시죠. 그래서, 우리 학생이 계속 해온, 이제, 워크가 있는데, 갑자기, 엄청, 훌륭한 완성된 이게 제출이 되면, 그러면 이제, 학생과 이제 대화를 통해서 학생이 어떤 프로세스, 어떤 띵킹을 했는지, 그거를 잘 한번 이해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런 대화 통해서, 이거는 좀 아니다 싶으시면, 좀 이제 더 인베스티게이션 조금 더 네, 체크를 하고 하신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진짜 이제 문제가 되는 이제 학생의 본인이 쓴 글이 아니면 IB organization에게 이제 그 과제를 제출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academic honesty, 네, 학생의 이제 정직성, 네, 정책 이런 네, 부분이 아주 중요하니, 네, 네. 여러 가지 툴 선생님들께서의 이제 care 같이 하시면서 네, 확인을 하십니다. I have a question for you, Mr. Akbar. What happens if, let's say, there are, the student has used ChatGPT for some brainstorming, for some research, but perhaps sourced or referenced some ideas that are not properly referenced or copied over, and that gets submitted to IB, and then what are the consequences? Okay, so usually
We have built-in Turnitin where sometimes that detects plagiarism. But if it does not, and then we found out that it's actually from ChatGPT, we try to talk with the students. And if it's a genuine mistake where they forgot to reference, so this is prior to a proper submission, right? So during the point where the teachers check through the work and all that, so we can give that student a chance to make that amendments. But if that gives a case where we suspect, where students really cheated, with the intention of that, then of course we use our academic honesty policy. We issue them an academic contract where students have to abide depending on the seriousness of the issue. So if it's a first offense, they go through this contract where they have to abide by the rules. And should they be found again plagiarizing or breaching the honesty rules, then they might be actually expelled because, in the IB's guideline, this is a big no-no. All right. And dishonesty is never tolerated. And we have to train them now because they are moving on to university. And they have to learn that this is also considered on equal grounds in the university where it's as serious as it can be. Yeah. Yes, just to translate that, Sure. 학교에서는 Turnitin이라는 이런 도구가 있는데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혹시나 표절한 부분이 있는지 이제 확인하는 이제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도구를 사용해서 좀 문제된 부분이 있으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이제 먼저 확인하고 제출 전 확인하고 이제 필요하면 이제 수정해야 되는 부분을 이제 가이드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제 그 후에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바로 퇴학은 아닙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찬스 학생들에게 이제 잘 이제 지도해 주시고 이제 네, 찬스를 주시죠. 그래서 만약에 나쁜 의도가 있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하면 이제 학생에게 이제 계약서를 같이 사인 하게 하시네요. 그래서 그 계약서 안에 이런 행동이 이제 아닌 것이고 그다음에 다시 발견되면 이제 퇴학일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계약서를 학생들에게 이제 responsibility를 주는 거죠. 그 후에 또 이제 만약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진짜 이거는 네, 표절은 진짜 큰 문제입니다. 아카데믹에 이제 계에서 이제 큰 문제이거든요. 하이스쿨뿐만 아니라 대학에서도 표절은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일찍 미리 우리 학생들이 이런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판단력을 키워서 뭐가 이제 어떤 게 좋은 습관이고 어떤 게 이제 네, 큰 심각한 문제인지 네, 이런 거를 네, 트레이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thank you so much. I just wanted to perhaps check in the last 5 minutes if anyone has any other questions. 혹시 네, 질문 있으시면 여기 채트방에 올려주시면 지금 남은 시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We'll check if there are any questions from anyone attending today. Yes, I believe we don't have any questions. So I'd like to thank you, Mr. Akbar and Ms. Jimin Kim, for your time joining us today and really giving a fresh perspective, on the ground perspective of what teachers are grappling with at school and how the students are dealing with this situation as technology is rapidly advancing. So thank you both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and giving us that real insights and perspective. Thank you so much for allowing us to be on the panel today.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자리를 마련해준 한인회에게도 네, 감사드리고요. 네, 이번 2023년도 벌써 12월이네요. 그래서 저희 1년 동안 웨비너 참석해 주셔서 이제
네, 여러 정보를 공유해 드렸는데요.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새해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